내업인지 다이어트, 글렌 리빙스턴. 자, 계속 읽어나갑니다. 자존감을 지키면 건강해진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첫 번째, 공개적으로 날짜를 세지 마라. 우리 문화는 중독 문화를 다룰 때에 기간을 확인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후에 정확히 얼마나 참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지막으로 폭식을 한 게 언제였는지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새로운 습관이 익숙해지려면 처음 90일 정도는 음식 섭취에 대한 흐름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일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단 문제를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식을 한 후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났는지 공개적으로 날짜를 세우는 일은 광장의 그 법을 지킨 기간을 큰 소리로 외치는 일과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법은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가 법을 따르기를 기대하죠. 법을 지켰다고 메달을 주지는 않잖아요. 수치심을 폭식으로 이끄는 속임수.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저는 신호 위반을 한 지 3주가 지났어요. 또는 은행에서 강도질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날짜를 공개적으로 세는 일이 왜 우스꽝스러운지 행동인지 여러분도 알겠죠? 안타깝기는 하지만 기간을 확인하는 일은 단지 바보 같기만 할 뿐 아니라 실제 부작용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가 식단 조절을 관해서 불안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꿀꿀이에게 신호를 보내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더 심각한 건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이 각자가 지닌 능력, 포부, 목표가 아닌 음식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빨간불의 신호를 위반한 후에 다시 교통신호를 잘 지킨 기간이 얼마인지 여러 사람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폭식을 저지른 후에 폭식을 참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메달을 주고 표창하지 않죠? 법 준수는 사회적인 권리, 그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당연한 의무니까요. 공개적으로 날짜를 세는 것은 꿀꿀이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사회 생활이 꿀꿀이 죽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언제든 실수하면 창피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죠. 그리고 창피와 수치심은 기분이 좀 나아지게 하려고 또 다른 폭식으로 이어지고요. 공개적으로 날짜를 세다 보면 폭식하지 않을 능력이 마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시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식습관을 영원히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인데 그런 자신감을 남에게 의존해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90일을 넘겨서 기간을 세는 행위는 꿀꿀이에게 시간의 무게 때문에 나는 조만간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일러주는 꼴이나 다름없어요. 그에 반해서 어떤 행동이 평생 습관을 자리 잡히면 우리는 습관을 유지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쉽게 행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죠. 그러므로 꿀꿀이에게 식단 계획은 내가 평생 지켜나갈 약속이며 나는 2번 다시 폭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꿀꿀이는 우리에게 달력을 넘겨받아 감옥에 나갈 날만 손꼽으며 날짜를 세우고 있었을 테니까요.
꿀꿀이는 달력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년간 꿀꿀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에게서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증명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하지만 꿀꿀이가 한 일이라고는 우리가 세운 최선의 계획과 목표를 망친 게 전부였죠. 늘 해로운 욕구를 마음속에 품고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꿀꿀이 녀석은 우리 안에 영원히 가둬두세요. 교통신호를 위반한 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인정받기 위해 여러분이 마을 광장에 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해주고 자신에게 메달을 걸어줄 그런 시기에는 없으니까요. 꿀꿀이는 우리의 삶 전체가 마지막 꿀꿀이 죽의 순간으로 정의되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면은 식단 계획의 준수는 시민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대중에게 박수받고 칭송받을 일이 아니죠. 타인의 인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얻으려 하는 것은 꿀꿀이가 바라는 대로 개인판을 짜주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실수한 순간 꿀꿀이는 이렇게 말하겠죠. 너 실수했지? 그동안 힘들게 사람들의 인정을 얻어내는데 한순간 다 잃게 생겼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우린 걸 어쩌겠어. 이미 망신 당할 건 다 당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멋진 일이 하나 남았잖아. 안 그래? 멋있는 거 먹으러 가자. 계획은 내일부터 하면 되니까 이렇게 꿀꿀이가 말한다는 거죠. 우리의 결정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 즉 폭식하지 않는 시민이 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식단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오래 지켰는지 남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 논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고 실험을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이 빨간불의 신호를 위반하고 차를 운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번 신호를 위반하면은 이후에는 신호등을 만날 때마다 위반해도 되는 자격이라도 생기나요? 당연히 아니죠. 마지막 신호에서 어떻게 행동했건 빨간불이 나오면 멈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빨간불이 가속하는 병이 생겼다고 해서 일반적인 교통규칙을 지킬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법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벌어져도 여러분의 식단 계획은 여전히 지켜야 할 법입니다. 법은 법이고 꿀꿀이는 법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90일이 넘었는데도 날짜는 새를 잃은 어떤 작은 실수로도 부풀려 본격적인 폭식 파티를 해보려는 꿀꿀이의 속셈입니다. 폭식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 하지만 여전히 식욕을 자제하는 능력을 확인할 증거는 날짜 세기로 활용할 수 없어서 자꾸만 불안이 밀려온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식단 계획은 신성한 맹세입니다. 그러니 법을 어기고 싶은 충동을 심각하게도 여기듯이 식단 계획을 지키는 일에 관해 생기는 불안한 마음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영원히 지키는 능력에 대해서 자꾸만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제일 먼저 그 원인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되찾기 바랍니다. 폭식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꿀꿀이 끽끽 소리를 내 생각으로 오인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꿀꿀이는 내가 폭식하게 하려고 어떻게 나를 설득할까? 어떤 이유를 댈까? 이 질문에 자세히 대답해야 해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예방주사를 넣는다 생각하고 꽥꽥의 소리를 분명히 설명하세요. 꽥꽥 일지에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꿀꿀이의 꽥꽥 소리는 냉정하게 생각할 점이 때에 힘을 잃습니다. 둘째로 식단 계획의 애매한 영역에 꿀꿀이가 몰래 끼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라면은 앞으로 식단 계획을 원하는 대로 바꿔라에 자세히 설명한 대로 식단 계획을 검토하십시오. 폭식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폭식하려는 꿀꿀이의 계략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녀석을 우리에 넣고 나오지 못하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식단에 대해 100% 완벽하게 안심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지 여부입니다. 아니라면 꿀꿀이의 꽥꽥 소리를 찾아 무시하는 방법이나 식단 계획을 조심스럽게 바꾸는 방법들 중 하나를 택해야 하죠.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기 계획에 100% 자신이 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식단 계획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꿀꿀이의 감정을 혼동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꼭 100% 자신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근연한 정신에서 충분한 동기로 명명백백한 계획을 짰고 그 계획은 당시에 짤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머리로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100%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을 실천하고 그 외의 생각과 감정은 꿀꿀이 의원이니 모두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일단 도전해야 합니다. 책 첫 부분에서 네버 빈지 어게인은 심리기법이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네버 빈지 어게인은 내 안에 사는 날씬쟁이와 뚱뚱보 사이에서 선명한 선을 긋고 꽥꽥 소리를 듣기 위한 방법이죠. 또 네버 빈지 어게인은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주의를 흩어지게 하는 실패의 가능성을 모조리 막고 에너지를 100% 집중시켜서 목표를 이루는 게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의심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능력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장에서 박탈감을 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지만은 꿀꿀이들은 우리에게 박탈감 때문에 영원히 괴로울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 이 개념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박탈감의 함정을 피하기. 두 번 다시 복식하지 않겠다는 건 불가능해. 박탈감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포기하고 나한테 먹을 걸 주게 될 거야. 뭘 기다려? 맛있는 거 좀 먹자. 당신의 꿀꿀이가. 이거 봐. 너 지금 엄청 안 좋구나. 기운 나는 음식이라도 좀 먹자. 그럼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야. 당신 안에 꿀꿀이가. 자, 박탈의 두 가지 유행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사람은 진인 로스라는 다이어트 전문가이다. 박탈의 두 유행 중에 하나는 자, 뭔가를 갖지 못함으로써 빼앗기거나 잃게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뭔가를 가짐으로써 빼앗기거나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박탈감을 느끼는 건 꿀꿀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 하나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두 번째 유형의 박탈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 다시 도넛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넛을 먹지 않는 규칙을 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앞으로 절대 도넛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면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은 도넛의 맛, 씹을 때의 질감, 혀에 닿는 느낌을 다시 경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도넛을 먹는 기쁨은 절대 누릴 수 없겠죠. 도넛을 사랑하는 꿀꿀이에게는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 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넛을 계속 먹기로 결심했다면 여러분은 두 번 다시 도넛을 먹지 않음으로써 누렸을 혜택을 모두 빼앗기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말이죠. 여러 가지 꿈 또는 꿈에 가까운 무엇을 실현할 가능성에 대해서 군사를 빼고 얻는 존재의 가벼움, 규칙적이고 건강한 영양 섭취로 얻게 될 활력,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며 혈당으로 인한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 삶, 도넛을 두 번 다시 먹지 않을 자제력을 지녔다는 자신감, 통증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노년에 대해서 이런 혜택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만약에 꿀꿀이하게 져버리면 노예가 되면 이런 혜택을 놓친다는 거죠. 특히 노년의 건강을 잃는다면 인생의 마지막을 뇌졸중, 심장마비 등으로서 거동도 못하고 누워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꿀꿀이는 우리가 박탈감의 단기적인 영향에만 집중하기를 바랄 거예요. 녀석은 꿀꿀이 주기야말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특정 식습관을 유지해서 잃게 되는 것들의 목록은 위의 예보다도 더 길고 심지어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찰력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를 충분히 비교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정 음식 또는 식습관을 계속 유지했을 때와 그것은 꿀꿀이죽이라고 명시했을 때 각각 우리가 잃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꿀꿀이에게 먼저 한번 기회를 줘볼까요? 좋아하지만 이제는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어떤 먹거리를 떠올려 보세요. 꿀꿀이에게 우리가 그 음식을 두 번 다시 먹지 않을 때 잃게 될 것들의 먹지 않을 때 가기는 목록을 최대한 길게 나열해 보라고 하세요. 꿀꿀이가 우물쭈물하게 보이나요? 이런 상황에서 꿀꿀이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맛과 편리함,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 꿀꿀이는 삶 자체를 잃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냐?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쯤 하면 꿀꿀이도 압니다. 그 게임에서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요. 꿀꿀이가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이런 것뿐이니까요. 맛이 정말 좋을걸? 아니면 들고 다니면서 먹기 편하잖아. 아, 꿀꿀이는 이런 과정을 생각만 해도 초조해질 겁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내놓을 목록과 비교하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정말 하찮게 그 집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꿀꿀이는 우리의 가두고 이번에는 우리의 목록을 써 내려가 보자고요. 꿀꿀이 죽을 절대 금지 항목으로 올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큰 박탈감을 느낄지 꿀꿀이가 떠들어대는 대로 실컷 말하게 놔둬 보세요. 꿀꿀이가 하는 말을 받아 적다 보면은 녀석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질 겁니다. 꿀꿀이. 박탈감을 느끼게 된 건 우리가 아니라 꿀꿀이인 거죠. 그 다음에는 꿀꿀이죽을 계속 먹었을 때 우리가 잃게 될 것들은 목록을 적어보세요. 어떤 식단 규칙이든 상관없이 두 가지 형태의 박탈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고 시작한 뒤 나온 결정은 항상 우리에게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적고 선택을 하세요. 꿀꿀이죽 없이 사는 평온함은 저는 지금도 그날의 생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꿀꿀이죽을 계속 먹게 되면 뭘 잃게 되는지 처음 깨달은 날이었죠. 저는 야외 활동을 무척 좋아합니다. 전문 산악 인간은 아니지만 지난 12년간 꼭 한 달에 서너 번은 뉴햄프셔에 있는 화이트 마운틴 국립공원을 찾아가 하이킹을 즐겼죠. 살찔 걱정을 내려놓고 꿀꿀이죽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꿀꿀이도 하이킹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크푸드 가방 가득 채우고 1500m가 넘는 높은 산을 오르는 게 저의 취미였어요. 등산을 하기 전과 후 하는 동안에 저는 먹을 걸 사기 위해서 마트를 수시로 들락거렸고요. 꿀꿀이죽이 든 큰 가방이 없다면 등산을 할 이유도 없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지도, 컴퍼스, 헤드램프, 그리고 생존에 꼭 필요한 다른 등산 도구만큼이나 음식은 필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박탈의 두 가지 유행에 대한 글을 읽고 박탈. 그 후 저는 정크푸드 없이 하는 등산이 어떤 건지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잃었을까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스낵과 인스턴트 식품들을 모두 빼고 유기농 채소와 블루베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보온병에는 녹차도 담고 가공하지 않은 견과류도 한 봉지 챙겼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전에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던 믿을 수 없는 평온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숲속을 걸으면서 저는 정말로 숨을 쉬고 있다고 느꼈고 그런 물소리를 들었고 경치를 감상했고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을 반갑게 마주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사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느꼈던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그 감정은 꿀꿀이의 어떤 유혹보다 강력하게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런 기분은 며칠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잠을 푹 자게 되었고 일하다가 긴급 상황이 생겨도 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더 좋은 마음으로 고객을 대했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도 쉽게 해결되는 듯 했어요. 여느 때보다도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등산을 할 때마다 정크푸드를 사야 한다고 꼬드겼던 게 꿀꿀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꿀꿀이 녀석의 거짓말 때문이었다고요? 사실 저는 본래의 제 모습을 계속 박탈당한 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잡고만 아주 가까이 있지만 정말로 원하는 사람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슬프게도 꿀꿀이는 우리가 만족하며 살지 못하게 못된 짓을 계속하는데도 사람들은 꿀꿀이를 그냥 내버려 두더군요. 이런 사실에 저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꿀꿀이를 우리에 가두고 못 나오게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계속 폭식을 하며 살아갈까요? 꿀꿀이는 제가 꿀꿀이 족 없는 하이킹은 잔인한 고문과도 같다고 믿으면서 그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하지만은 사실 저는 달콤한 맛에 정신이 팔려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도 겨우 제 정신을 차렸다면 어서어서 나무를 꼭 떼어놔 주세요.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음식은 영원히 먹지 마시고요. 지금껏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서요. 중요한 사실은 박탈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둘 중에 어느 것을 고르든 그것은 100%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할 주제는 꿀꿀이가 아니죠. 우리 있죠. 꿀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구 식단 규칙을 더는 지킬 수 없어. 박탈감이 너무 심하잖아.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 질문에 던져보세요. 꿀꿀이가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하는 꿀꿀이가 게 무엇인지. 자, 방탕하게 살다가 일찍 죽을 것인가, 천천히 즐기며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규칙을 만든 사람은 우리예요. 그러니 최선의 식단 계획을 만들었고 영원히 지키며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식단 계획을 통해서 단기적인 쾌락과 장기적인 목표 사이에서 최선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바라던 몸을 얻고 꿈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운 모든 규칙은 이 두 가지 사이의 타협 아닙니다. 어느 지점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 결정할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죠. 자유란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 주제는 또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살다가 젊어서 죽을 것인지 길고 가늘게 살 것인지 사이에서 매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일의 삶을 미리 끌어다가 더 화끈한 오늘을 살고 싶나요? 아니면 단기적인 쾌락은 포기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며 살고 싶나요? 자유가에 사는 우리는 스스로 원한다고 내일의 고통과 오늘의 즐거움을 맛볼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꿀꿀이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정작 스스로는 선택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에 꿀꿀이가 원하는 시기를 해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음식 문제에 관해 충분히 정보를 얻고 결정을 내릴 기회도 갖지 못했었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난 순수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조금은 방탕하게 살기로 해서 어쩌면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더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다고도 또 말년에 고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난 성년이고 정신도 멀쩡해. 이런 의식적인 선택을 내릴 능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말할 권리에 대해서는 열렬히 지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람들이 어떤 교환을 의식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꿀꿀이와 사회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에 상황을 제대로 보고 선택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자유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방탕하게 살다가 일찍 갈 것인지 아니면 또 가늘게만 개인 삶을 천천히 즐길 것인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특정 식단 규칙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쯤은 천천히 즐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경험할 기회를 자신에게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쪽의 장단점을 모두 알아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군요.